(5월 29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메모리얼데이 휴장 이후 오랜만에 문을 연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천주국 중앙은행들의 부양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우지수는 0.69%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각각 0.86%, 0.63%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한 달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부양 기대와 미국 경제 지표 호조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영국은 1.62%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39%, 1.16% 올랐습니다. 미국의 3월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1.1% 상승하며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1.0%였던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주택 경기가 여전히 회복세를 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76.2를 기록하며 5년 만에 최고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71.2를 큰 폭으로 웃돌며 향후 경기와 소비 경기에 대해 기대를 갖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상승 마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유럽 증시가 전일에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이후 다시 개장된 미국 증시는 나흘 만에 반등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와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심리를 이끌어줬고요. 유럽 쪽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이 부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 또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소식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쉬었다가 개장을 했는데요. 나흘 만에 반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가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조금 해석을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락을 했던 부분 자체를 지금은 유럽과 그리고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이런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 자체를 유지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강경한 정책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내비쳤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미국 증시를 크게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하락의 낙폭 자체를 지금은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우려감보다는 이어지는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살펴보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에서는 은행주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0.7%의 상승, 그리고 시티그룹 또한 2.4%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만큼 은행주들은 좀 더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가 뭐 경제지표를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9%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10%가 증가하지 않겠나, 이것도 많이 봤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만큼 주택 경기 같은 경우에는 쉽게 흐름 자체가 바뀌기가 힘듭니다. 한번 회복세를 거둬들인 만큼 계속적인 회복세가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경기 순환 사이클에 맞춰서 미국 증시는
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둔 게 바로 주택경기 지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소비자 신뢰지수 또한 지금은 76.2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전월 같은 경우에 69였는데 79.2로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2008년 2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군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티파니사죠. 그래서 주얼리사로 유명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4%가 지금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그만큼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육아용품 같은 거, 뭐 은수저죠. 은수저 한 벌에 1,000만 원, 2천만 원에 호가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특징주, 그리고 특징 종목군,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고요.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의 어느 정도 부익부 자체가 지금 실현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조도 좀 더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미국 증시 마감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장의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일장에서 눈에 띄었던 것이 코스닥이었어요. 580선 위로 뛰어 올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코스닥이 580선 위로 올랐습니다. 585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했죠. 그때 유레카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지금 증시에서 코스닥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겠죠. 신대륙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조그만 것이 먼저 발견이 되었지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더욱더 창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의 초입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585포인트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조정이 깊은 와중에도 불구하고 증시 자체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주도주 패턴 자체가 어제는 저번 주는 조정이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제약 같은 정도 코스닥을 이끌어오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조금 쉬는 모습이었고, 대신에 하방에서 올라오는 종목군,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큰 강세를 보였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 카메라 모듈 아니면 카메라 센서, 그리고 케이스 업체들이 상승을 하자마자 주가 자체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이 셀트리온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장 마지막에 좀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바이오 제약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자는 거죠. 그만큼 실적적인 분위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회사,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내비칠 수 있는 회사에게는 계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지만,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겠다. 선별적인 과제가 조금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신고가 패턴을 이어가는 패턴에서는 우리가 종목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도업종을 어떻게 캐치해야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모습 자체를 아침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신규 상장이 됐던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DSR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항상 IT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어가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차트적으로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은 하단의 지지 구간이 상당히 잘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를 한번 임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가장 중요한 맥점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지 패턴이 나왔고,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파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1차적인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부분은 로프 솔루션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로프 솔루션이라고 하면 로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로프냐?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로프뿐만이 아니라 뭐 건축 기자재에 쓰는 로프, 그리고 건설업종에 쓰는 로프, 그리고 조선업종에 쓰는 로프,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쓰는 로프, 그런 로프, 모든 전방 산업에 대한 로프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합성 섬유로 만든 생산 능력 자체는 세계 1위권이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경쟁사들이 1년에 만들어내는 로프의
총 생산량 자체가 18,000톤 아니면 15,000톤이 지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DSR 같은 경우에는 31,000톤을 생산해내죠. 그래서 거의 1.5배 수준을 생산을 해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신규가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대주주 물량이 그러면 출회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걱정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건데, 보호해수 물량 그리고 기간의 자전 물량 자체는 기간은 12개월, 그리고 대주주의 보호해수 물량은 6개월은 무조건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6개월 전에 팔아야겠죠. 그 부분만 항상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로프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방산업 자체가 살아나면 거기에 따른 당연히 부가적인 소모품 자체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012년에 매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매출이 조금 줄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그대로를 유지를 했었고요. 그런 모습을 자체를 본다면 2012년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겠구나.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전방 산업에 대한 호조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지금은 기계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중 자체가 지금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이렇게 살아나고 거기에 대해서 기계 업종이 좀 더 살아나 준다면 26%의 어느 정도 매출처를 가진 DSR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이었던 5,620원을 매수가로 좀 더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 6,000원까지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에 5,300원대죠. 5,200원대죠. 5,300원까지는 우리가 1차적인 손절 구간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DSR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테마주를 집중 분석해보는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주 어떤 쪽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ED 관련주인데요. 네. 사실 어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타면서 이 LED 관련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LED 관련주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LED 관련주 중에서 스마트폰 부품 쪽의 터치 패널이나 아니면 평판 디스플레이 쪽의 종목들이 상승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스마트폰 쪽 관련 부품주들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쪽 관련주의 상승 흐름은 당분간은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기관이나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분위기 자체도 좋기 때문에 돌파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상승이 좀 많이 반영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해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강세를 띠고 돌파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상승이 좋았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순환 매수 형태를 띠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종목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쪽 종목이 강했으면은 내일은 저쪽 종목이 강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단기 대응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조정시 매수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지수 자체가 돌파를 해버렸고 또 강력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좀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크게 어떤 성과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시기에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에 대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대신에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상승이 좀 덜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승 자체가 나왔더라도 상승이 크면 클수록 조정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돌발적인 조정이 나와버린다든가 하면은
우리 증시에는 그동안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조정폭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뒤늦게 추격 매수를 했다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꼭 좀 해 주셔야 될 시기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한 보름 정도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정체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절제가 꼭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LED 관련주 지금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5월 22일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스페이스인데요. 예, 바이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매수가도 충분히 주어졌었고 또 이제 어제 반등 포인트가 잡히면서 좀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종목들을 보면은요, 돌파 시도 자리까지 와서 번번이 꺾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도 100%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아직까지는 100%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일단 오늘 추가 상승이 더 나오는지 여부를 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략적으로 저항 라인이 8,400~500원 정도에서 단기 저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라인을 넘어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오고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라면은 그 작은 수익이라도 챙기고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를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의 종목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큰 변화 없이 같은 구간 내에 갇혀 있는 모습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 쪽도 분명히 전망치가 좋고 상승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은 단숨에 안 나온다면은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발이 약하다든지 뭐 아니면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안 나온다면은 일단 위쪽에서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스페이스 함께 사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흐름 중요하겠습니다. 8,400~500원 정도 라인을 뚫고 강하게 출발한다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일단 수익을 지금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KT뮤직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최근에 단기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하고의 업무 제휴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탔는데 최근에 그 조정을 좀 받는 구간에서도 또 특히 크게 깨지지 않고 유지를 잘 시키는 모습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반 경직이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판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분봉상의 진행을 보셔도 약 한 20일 날부터는 거의 가격 변동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한 열흘 가까이 뭐 한 8일 정도 지금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반 경직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상승 방향으로 틀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돌파가 못 나온다는 것은 대기 매물에 의해서 결국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양방향을 다 열어두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양방향이 다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한번 올라가면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기가 좀 아깝습니다. 해서 일단은 저가 매수를 시도해 보시고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점을 깨면은 그때는 위험 관리를 반드시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리스크 부담은 조금 있지만은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기적인 대응보다는 역시 단기 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5,15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밀려서 출발할 경우에 조정시 매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4,5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앞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장중에 15,500선을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코스피 다시 한번 221선까지의 조정은 염두에 두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어제장에서 580도 뛰어넘은 코스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언급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코스닥 주식이 이제 연일 신고가 이제 사실 코스닥 주식이 굉장히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주식이 조금 과열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 주식이 상승하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코스닥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신용 비율이 굉장히 없어요. 굉장히 없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코스닥 주식을 코스닥도 고가주를 사지 않고 저가주를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만 코스닥 주식이 안 오른다 이렇게 보는데 코스닥 주식이 지금 신용이 4조 8천억입니다. 최근에 신용이 4조 8천억인데 이제 신용 때문에 이제 올리는데 신용이 4조 8천억 이게 거의 다 코스닥 같은데 이 보통 돈 먹으면 이 신용이 주는데 신용이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지금 계속 코스닥에 지르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투에 잡는 그런 경향이 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신용 같은 경우에는 22% 빠지면 깡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쯤은 좀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차트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550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승했는 모양 보면요. 인위적으로 뭐 몇몇 종목으로 끄집어 올리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 전형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들 갖고 있는 거 팔아먹기 위한 그런 전략 전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방에 500대에 매수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27%밖에 없고 거의 다 팔고 있어요. 팔고 55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코스닥 비중을 절대 늘리면 안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21일평이 급변동하죠. 121일평 상승하는데 또 반대로 61일평은 떨어지고 있어요. 61일평은 떨어지고 있고 이제 121일평은 상승하고 있고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00포인트 가까이는 뭐 제가 이제 2,000포인트 가까이는 저는 분명히 현금화에 주력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오늘 또 쉬어야 된다. 뭐 글로벌 증시가 폭등해도 저는 쉬어야 된다. 지금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하면 9일째 이제 쉬어야 된다는데 쉬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체가 우리나라가 신고가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분출이 하려면은 에너지의 충전이 필요한데 그 충전이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거래 대금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인데 지금 저는 이제 221일평까지 간다는 생각을 아직까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가야만이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대량 거래 터진 후에 올라가야지 안 그러면 이 주식이 가도 여러분한테 백해 무익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1920 이하에서 매수해가지고 2000포인트 매도를 제가 이제 부르짖었는데요. 이때 모든 사람들의 주식이 이제 하방 뭐 1700간 다 떠들었거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오늘은 적극적으로 파는 데 동참해야 된다. 현금화가 최소 30%는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신용 비중이 너무 높은 그런 비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 이제 선물이 지금 오늘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열흘 남았는데 지금 그 선물의 그 미결제 약정이 거의 여러분 보다시피 1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족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많으면 여러분 사고가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 터지지만 열흘 두고는 안 터질 가능성이 높다. 안 터진다는 말은 주가 상승에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 우리나라 주식이 신고가를 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신고가가 동반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뭐 신고가 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용이 많고 두 번째 이제 미결제 약정, 그래서 삼성전자 이 세 개로 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신고가 가기에는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이제 상승을 어제도 약세 중에도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전환선이죠. 전환선 상승이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전환선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선행 스팬 원이 상승이 끝났느냐? 전환선 상승이 이제 끝났고요. 그 대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선 상승이 있습니다. 기준선 상승이 이틀 정도 있어요. 이틀 정도 있는데 이틀까지는 장 자체가 횡보를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 이렇게 보고 이제 전환선이 횡보고 이제 기준선이 이제 상승을 하겠죠. 이 상태에서 장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선행 스팬 원이 추가적으로 이틀 정도는 상승합니다. 선행 스팬 원이 이틀 정도 상승한다면은 주가 자체가 높아도 양다리를 걸쳐야 된다. 양다리 걸친다는 것은 지금 장 자체를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갖고 있는 주식을 그냥 수익 극대화 후에 고점 파는 게 좀 좋은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장 자체가 대변곡, 큰 변곡 나기에는 시간 자체가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투에가 움직이는 시점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뭐 미국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나고 난리 쳤다 해도 냉정을 찾고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계속 2,000포인트 가까이서는 현금화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시 추천하는 종목 많고 손절매하는 그런 건 없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여러분 주식이 실제로 보면요. 1년을 두고 보겠습니다. 1년을 두고 보면 여러분 실제로 주식 자체가 상승과 하락 중에 쉬는 날이 많습니다. 쉬는 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식을 팔고 사고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사각천대 1년입니다. 1년 중에 쉬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승해봐야 실제로는 상승날이 전체의 주식 상승과 하락이 있는 날이 전체 주식에 여러분 알다시피 한 3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60%는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거든요. 1년 365일 주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더 턱하니 쉬는 것도 분명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선물이 이제 여러분 어제 이제 262를 찍었죠. 9월물입니다. 9월물 261을 찍었는데 6월물은 260을 못 들어왔어요. 지금 괴리율이 9월물하고 6월물 이게 굉장히 큰 부진입니다. 그 이유는 9월물을 전부 호전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선물도 여러분 지수하고 상관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항시 2,000포인트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어떤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저항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2,000포인트가 270이지만 지금 이제 270이 26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강력한 그런 콜마인드는 조금 갖고 있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오전보다는 오후에 남들이 다 힘쓴 후에 이제 매매하는 부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선물의 이제 무게 중심 자체가 257.50에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275.50이 있습니다. 257.50이라는 것은 지금 선물이 한 2p 정도 떴다. 2p 정도 떴다는 것은 외국인들은 코피를 터지고 있고 기관들은 먹고 있다. 근데 외국인들이 2조 갖고 쉽게 포기할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포기 안 한다는 말은 올라가는 족족 얘를 또 중간에 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생결단시가 이제 열흘 정도 남은데 기관이 열흘 남은데 2조 정도 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돈 잃고는 못 물러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여러분은 그 반대로 해야 되겠죠. 미결제 액정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짧게 터치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장 자체가 여러분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보는데 코스닥으로 눈을 돌린 다음에 여러분을 눈 빼려고 했습니다. 눈 빼려고 하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고 저는 221일평 1950포인트까지 조정이 곧 한 번 올 것이다. 제가 이번 주는 횡보지만 다음 주 내로 꼭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냉정히 좀 찾고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녹화 방송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쉬십시오. 정성촌음 신창원입니다. 네, 최근 신용융자 잔액이 1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코스피가 부진하니까 돈을 빌려서 코스닥 쪽에 소위 올인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스닥 쪽 자제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네, 코스피도 시장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21선까지 도전 가능성 염두에 두자, 쉬어가자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한진입니다. 예. 거래소 종목입니다. 산업재, 육상운수 관련 주식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물류 기업 중에 한 회사입니다. 동사의 사업 부분은 육상운수사업, 하역사업, 해운사업, 포장사업, 택배사업, 종합물류창고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100%로 우량한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에 있습니다.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주식은 무조건 2, 3주 정도 들고 가야 됩니다. 매수가는 23,500원에서 25,500원 사이 두 번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27,000원입니다. 약 10%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23,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6일에 말씀해 주셨던 메리츠 화재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추천하신 이후에도 모습이 굉장히 가파른데요. 예, 메리츠 화재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솔직히 한 7% 정도 수익이 나왔고 원래 보험주가 좀 무거운 주식이에요. 근데 이 주식이 아주 그 회사도 양호하고 잘 가고 있는데 어제 그 장 후반에 좀 좋지 않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가창은 괜찮은데 일단 제 생각은 한 7%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요. 절반 이상 매도하시든지 아니면은 장 시작되고 좀 눈치를 봐가면서 전부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설명드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손해보험 및 보험과 자산운용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인보험 중심 및 장기보험 등에서 매출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9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 장후반에 메리츠 화재에서 좋지 않은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수익이 났으니까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관망하시든지 아니면 눈치를 봐서 전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수요 강연에는 가락시장역 롯데마트 3층에 있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오후 5시부터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나신 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고객 정보 유출 소식이 있었죠. 이 때문에 오늘 리스크 관리 들어가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입니다. SK 하이닉스를 꼽는데요. 메모리 평화시대의 최대 수혜주라고 꼽습니다.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수급 부담 요인도 주가 레벨업 맞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를 꼽는데요. 신규 모바일 기기 및 태블릿 PC 출시 확대에 따른 각형 및 폴리머 전지의 매출 증가로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해봅니다. PDP 부문은 중대형 패널 출하량 개선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NHN을 꼽는데요. 일본 현지 개발 모바일 게임들의 라인 서비스 시작되는 하반기 라인 매출 본격화가 예정이며 그리고 일정 가입자 증가 이후부터 광고 등 수익성 증가 본격화되면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38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 살펴보겠습니다. S1을 추천하는데요. 가정용 보안 시장 개척에 성공할 경우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트레이드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을 꼽았는데요. 하반기 중국을 겨냥한 중저가 아이폰을 필두로 애플의 신제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한 하반기 출하량 증가로 부품주 수혜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LG 이노텍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IBK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 SK 하이닉스였죠. 자세한 설명까지 함께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이비즈팀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전망부터 들어볼게요. 네, 미국 5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5년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한 미국 3월 S&P와 CS 주택 가격 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7년 내 최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미국 5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한 무디스가 미국 은행 산업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세계 2위 보석 소매 업체인 티파니가 1분기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22의 경기 부양 기대와 미국 경제 지표 호조로 한 달 내 최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표 호조에 일제히 상승 출발했으나 지표 호조가 양적 완화 축소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3재 지수 모두 1% 미만 상승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미국 경제가 소비 심리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됨에 따라 상승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다만 일본 은행도 필요시 추가로 양적 완화를 할 것이라는 일본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미국 지표 호조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가 약세를 나타난 것은 여타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별, 업종별 대응에 있어서는 수급 모멘텀과 거래량, 거래대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종목군, 즉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를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두는 반면 코스피 내 대형주의 경우에는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전망입니다. 대형주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비중이 올해 최저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추가적인 시장 에너지 보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에 대한 매기 집중도는 재차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들어봤고요. SK 하이닉스 신규 편입 종목이던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메모리 평화 시대 최대 수혜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메모리 업체들의 절제된 캐펙스로 당분간 메모리 산업의 평화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 PC의 부진을 중국 로컬 태블릿 수요가 상당 부분 커버할 것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말 출시되는 8세대 게임 콘솔도 메모리 수요의 중요한 긍정적 변수로 기대되면서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전망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데요. 2분기 예상 실적을 매출 3조 5,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9,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디램과 랜드 빅크로스 추정치와 환율 가정치를 상향했고요. ASP도 당초 기대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연간 실적도 매출 13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3조 1,600억 원으로 종전 대비 4%와 8%씩 상향 조정하고요. 2014년 실적 전망치도 매출 14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정도로 높여 제시하겠습니다. 수급 부담 요인도 주가 레벨업 맞게 역부족인데요.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그리고 신한은행 등이 보유한 주식관리협의회 잔여 물량 약 2,300만 주가 잠재적 수급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펀더멘탈 개선 프라이드에 따른 주가 레벨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들 주식의 처리 시기와 그리고 방식에 따라서 향후 주가 상승의 속도와 레벨이 결정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이비즈팀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장 출발을 25분 정도 앞둔 상황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1986포인트로 어제장보단 0.02% 정도 올라온 수치 보합권 출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어제 580점 위로 뛰어넘었었죠. 585포인트에 마무리됐는데요. 현재 예상지수는 588포인트입니다. 600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일정을 체크해보면서 오늘장 전망까지 한꺼번에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몇 가지 이제 체크해볼 몇 가지 시황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OECD, 그러니까 각류 이사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뭐 사람이 우선이다, 뭐 일자리 평등과 신뢰를 이제 주제로 세계 경제와 또 미국 그리고 EU 그리고 일본 주요국 경제들의 2013년도와 그리고 2014년도 전망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제 경제 전문가와 또 주요국 강료들의 이제 패널로 참석해서 성장과 고용을 주제로 이제 토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엔저 그리고 선진국 양적 완화의 그 한계를 이제 지적하고 국제 자본 이동 관리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간다 대통령 방한이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31일까지 공식 방한할 예정인데요. 뭐 이 점도 일정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바이오 의약품 국제 전문가 포럼 개최가 예정되어져 있고 또 4월달 국제 수지 발표, 또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일본의 그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4월달 소매 판매 지표 지수, 그리고 독일은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5월 실업률 발표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바로 이제 그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움직임을 놓고 보면요,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이제 1960과 1970포인트에서는 여전히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국내 증시의 또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나 해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이 지수는 2000포인트 수준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코스피 예상지수가 1986포인트, 좀 강보합 수준에서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지금 각 주체별로도 방향성에 대한 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들이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사실 뚜렷한 수급 주체는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개인 투자들은 계속적으로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오히려 시장의 거래량이 많이 축소된 관점에서 좀 거의 시장을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많이 풍기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일단 확인할 자리까지는 시장을 좀 지루하게 또 계속 이끌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도 섣불리 못 움직이는 이유가 하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이제 그 환율 가격에 대한 변동사항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환율 가격도 지수와 연동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수출주 중심,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좀 수급 강세가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혹은 지금 결국에는 이런 환율과 연동되어져 있는 이 수출주 중심들의 종목들이 지금 우리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기아차 전부 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일단은 환율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뭐 수출주 중심으로 수급 강세가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수급 약세가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시장 강도가 좀 틀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기준으로 좀 특징적인 업종 섹터가 좀 눈에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바이오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좀 수상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약주들도 좀 수상하게 좀 움직였다. 결국 바이오와 제약 관련주들이 차트 그리기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 법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시장은 완전히 강세를 좀 보여주기보다는 좀 소폭의 좀 갭 정도로 출발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결국 오늘 큰 갭 상승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오늘 시장은 오랜만에 정강 후 강의, 장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을 잘 놓고 보면요.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이 약 28.4%밖에 불과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결국 업종별로는 IT와 에너지를 제외하고 모든 섹터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발표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 업종을 놓고 본다면 운송, 건설, 증권, 은행, 유틸리티가 크게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시장에 수급이 많이 몰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부진한 1분기에 대한 부진한 실적보다는 실적 전망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영업이익에 대한 또 이익 부분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물론 단기적으로 2,000포인트가 단기 꼭지가 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일단 2,000포인트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지금 아까 앞서 얘기해드렸던 운수장비 업종들이 계속 시장에서 치고 나오면서 수급 강세를 보여주는지 수급 강세를 보여준다면 지수는 2,03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오늘 이제 5월 달에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뭐 앞으로 이제 5월의 마지막까지 이제 상거래일이 남았는데 역시나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도 우리가 살짝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인 만큼 너무 이제 그 시장이 안 움직이더라도 그리고 내 종목이 뭐 불안하게 또 시장 수익률보다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준비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